네, 매일 오후 8시 종목 핫딜 코너 본격적으로 출발합니다. 오늘 증시는 빨갛게 익었던 하루였습니다. 엔비디아발 홍풍을 타고 오늘 국내 반도체 종목들이 시장을 이끌었었던 하루였는데요. 반도체 관련된 종목들이 시원한 시세를 내주면서 특히나 SK하이닉스는 최고가를 경신해냈습니다. 어쩜 이런 시장이 또 올 수 있을까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어제와는 사뭇 다른 분위기를 또 보여줬는데요. 여기에다가 정책 관련된 종목들의 활약도 엄청난 하루였고요. 오늘은 어제 참 말이 많았었던 초전도체 관련된 종목들도 다시 한번 일어났었던 하루였습니다. 우리는 이제 어느 부분에서 또 집중을 해야 될까 궁금하실 것 같아요. 이 한 시간 동안 저희와 함께 고민 해결해 보시기 바랍니다. 본격적으로 주식 쇼핑 시작합니다. 하격 타임세일 종목 핫딜 참여를 원하신다고요? 자, 따라해보세요. 팔로미. 첫 번째 전화 참여 02-2128-8566으로 전화주세요. 종목 상담부터 주식에 관한 모든 궁금증을 도와드릴게요. 두 번째, 핸드폰에서 카메라를 켜주세요. 화면에 보이는 QR코드를 찍어주시면 24시간 메신저 참여가 가능. 세 번째, 유튜브로도 참여하실 수 있어요. 토마토 증권통 검색하시고 실시간 라이브 채팅으로 참여 완료. 이때 구독과 좋아요는 필수겠죠? 매일 저녁 8시 종목 핫딜과 함께하세요. 네, 어서오세요. 타임아웃 코너입니다. 타임아웃 코너는요, 한정된 15분 동안만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 시간 동안에 저는 여러분의 핫한 쇼핑 도와드리고 있는 아나운서 김은지입니다. 참여 방법 먼저 간단하게 설명드리도록 할 텐데요. 제 하단에 나오는 이 QR코드를 찍고 들어오시면 되겠습니다. 저 QR코드를 찍고 들어오면 노란 톡방으로 연결이 되는데 그곳에 종목명, 비중, 매수가 이렇게 세 가지 남겨주시면 되겠고요. 전화 상담도 준비되어 있습니다. 02-2128-8566번으로 전화를 주시면 더욱 빠르고 간단하게 전화로도 상담 도와드리겠습니다. 오늘은 박성재 전문가님 모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예,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오늘 정말 여러 가지 이슈들이 있었고 시장 정말 잘 가졌습니다. 오늘 제 옷처럼 빨갛게 물들었던 하루라고 분명히 오늘 민지 앵커님께서 말씀을 해주셨는데 오늘 시장 어떻게 보셨어요? 반도체주들이 오늘 매우 강하게 올라준 부분이 역시 좀 주목을 해볼 부분이고요. 네. 더 갈 것 같습니다. 네. 근데 제가 어제 이야기를 드렸던 그 단기 관점을 조금 폐기를 좀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좀 정정을 폐기까지 해야 하나요? 예,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저도 좀 쇼킹하게 봤는데 네. 엔비디아 실적이 너무 좋게 나왔어요. 네. 근데 제가 이제 어제도 말씀을 분명히 드렸던 부분은 오늘 오전에 나올 엔비디아 실적은 분명히 시장에서 기대하는 거 이상만큼 잘 나올 것이다라는 이야기를 분명히 했지만 네. 주가가 이 실적의 기대치 대비 너무 아웃퍼폼이 되어 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실적 발표가 오히려 단기 재료 소멸로 작용을 해서 네. 물론 이제 AI 관련 모멘텀은 제가 중장기로 갈 것이다라고 이야기는 드렸습니다만 2월 말까지는 조금 밀릴 수도 있겠다라는 이야기를 드렸습니다. 근데 오늘 엔비디아 실적이 사실 시장에서 매우 과한 되게 기대감을 갖고 과한 컨센서스를 기대를 하고 있었는데 네. 그거를 월등히 또 뛰어넘는 성적을 보여줬거든요. 이렇게 되면 시장 참여자들이 어떻게 느끼게 되냐면 지금 시장을 주도할 수 있는 업종 모멘텀이 없는 상황에서 역시 믿을 거는 반도체밖에 없구나라는 인식을 하게 됩니다. 네. 그렇게 되면은 결국에 이 반도체 쪽 종목들로 또 수급이 더 쏠리는 그런 상황이 올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오늘 나왔었던 이 엔비디아 실적 발표 내용이 재료 소멸이 아니라 재료의 발판이 되었다. 이렇게 다시 한번 전환을 해서 봐야 될 것 같고요. 근데 너는 왜 이제 어제와 다르게 좀 다른 소리를 하냐라고 물어보시는 분들이 있을 수 있을 거예요. 근데 이제 네. 우리가 어떤 목적지를 내비게이션에 입력을 하고 가더라도 네. 이 도로교통 상황이 변하다 보면은 여러 가지 유도리적인 상황들이 나타날 수가 있죠. 그렇죠. 그렇게 되면 네. 다시 또 좋은 루트로 길을 알려주거든요. 그럼요. 네. 우리도 이제 수익을 보기 위한 목적과 목표를 잡고 가는 네. 과정에서 네. 시장의 어떤 내용들이 변화가 된다면 좀 유연하게 사고할 필요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네. 이 경직된 사고방식으로 시장을 대하는 사람들은 반드시 필패를 하거든요. 네. 하지만 정말 빠른 수익의 목적지를 도달을 하려면 이 시장 상황에 따라서 유연한 사고를 하셔야 된다라는 말씀을 좀 첨언을 드리고 싶고요. 네. 제가 AI 반도체 쪽에 대해서 자꾸 이제 버블이다라는 소리를 많이 하다 보니까
야, 너는 그럼 그쪽에 대해서 되게 좀 회의적으로 보는 거 아니냐라는 말씀을 많이 하시는 분들 제가 봤는데 네네. 그렇지 않습니다. 제가 언박싱 종목으로 가지고 오는 종목들도 네. 대부분 AI 반도체 관련된 종목들이 많거든요. 네. 그만큼 선별적으로 잡아 놓으면 좋은 종목들이 매우 많습니다. 그리고 제가 잠시 후에 리뷰 드릴 종목도 지난 언박싱 종목으로 추천을 드렸었던 반도체 주이기 때문에 그 종목에 대해서도 이후에 설명을 드리고요. 이후에 언박싱 종목들과 그리고 언박싱 종목의 기반이 되는 스마트 머니 기법에 대해서 좀 주목해서 들어봐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잘 들어봤습니다. 시장 상황 속에서 내 투자의 이러한 선택이 정답이 있다라고 하기에는 조금 애매한 부분들이 많은 것 같습니다. 하지만 당분간은 반도체 쪽이 정답이 될 수 있을 것 같다 이런 말씀이셨고요. 이 15분 상담 코너에서 어떠한 선택이 또 현명할지 또 내가 했던 선택의 문제점은 뭐였는지 최대한 한번 진단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시작해 보도록 할게요. 가장 먼저 보내주신 지영님의 종목입니다. 경남 스틸이고요. 3,770원 매수가입니다. 5% 비중 가지고 계시는데 계속 횡보 중입니다. 어떻게 대응해야 될까요? 잘 부탁드립니다. 이렇게 왔어요. 경남 스틸 오늘 종가 3,060원입니다. 어떻게 대응해야 될까요? 어떤 경남 스틸의 주가 차트를 네. 조금 길게 보게 되면은 되게 루즈하게 옆으로 기고 있는 모습들을 네, 볼 수가 그러네요. 있거든요. 계속해서 횡보하는 모습 보여주고 있습니다. 사실 상승을 할 만한 모멘텀이 없는 것이 사실이고요. 네. 그렇다고 지금 가격이 지금 시가총액이 한 800억 정도 되는데 이 가격 밑으로 그러면 내려가야 되는 종목이냐라고 보면 또 그렇지는 않습니다. 실적이 좀 꾸준히 잘 나와주고 있는데 또 좀 특징적인 것을 보면은 유보율이 낮아요. 유보율이 낮고 유보율이 높습니다. 제가 말씀을 잘못 드렸습니다. 부채 비율이 낮습니다. 부채 비율이 낮고 유보율이 높습니다. 그 상황에서 PBR도 1배 미만이에요. 자, 그럼 저 PBR 종목인데 이게 다음 주에 이슈죠. 26일에 네, 발표되는 26일. 기업 네. 밸류 프로그램의 내용이 나오게 되면 구체적인 안이 나오게 되면은 이 스틸주들 쪽으로도 다시 한번 이렇게 좀 수급이 몰아치는 경우들이 나올 수가 있거든요. 그 기회를 조금 노려 보셔야 되지 않을까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형식상 우리 이렇게 이제 지지 라인을 손절가로 잡고 대응을 하시면 될 것 같은데 제가 명시를 드리겠습니다. 3,000원 구간을 손절가로 잡으시고요. 네. 반등이 나왔을 때는 이 모멘텀이 구체적인 안이 어떻게 나오냐에 따라서 모멘텀이 어떻게 형성될지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네. 이 기업 밸류 프로그램이 나오고 실제로 종목 주가가 올라가기 시작할 때 다시 한번 문의를 주시면은 제가 상세하게 또 봐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경남 스틸 잘 들어봤습니다. 종목 상담 신청 방법은요. 이 QR코드 찍고 들어오시면 되겠습니다. QR코드 찍고 들어오셔서 노란 톡방에 종목명, 비중, 매수가 이렇게 남겨주시면 됩니다. 다음 종목 가보도록 할게요. YIK입니다. 6,700원 매수가고요. 10% 비중입니다. 매수한 지 꽤 오래 지났는데요. 물타기를 더 해야 될까요? 아니면 손절을 해야 될까요? 이렇게 물어보셨어요. YIK가 오늘 종가는요. 6,160원에 마무리가 됐습니다. 그래도 본전가까지는 금방 올 것 같은데 조금 어려움이 있을까요? 반도체잖아요. 예, 맞습니다. 네. 앞서서 설명드렸다시피 반도체 쪽들이 좀 셀 것 같고요. 네. 그 메모리 반도체 테스터 1위 기업입니다. YIK는. 그리고 낸드 플래시 이제 그 메모리 관련해 가지고 또 테스트 장비를 삼성전자와 같이 공동으로 개발한 이력이 있어요. 그래서 네. AI 반도체 모멘텀을 충분히 타고 올라갈 수 있다. 저는 이 고점도 X 이상 할 수 있다라고 보고 있고요. 우리가 이런 종목들은 어쨌든 추세로 봐야 됩니다. 추세로 봐야 되는 부분이 있고 추세로 봐야 되기 때문에 당연히 최근 시세가 나오기 직전 저가인 5,200원 구간은 좀 손절 구간으로 잡되 상승을 했을 때는 1차 목표가를요. 최고점이었던 8,550원으로 놓고 한 절반 매도 정도 보시고 이후 돌파를 했을 경우에 또 다시 한번 제가 똑같이 반복을 해서 말씀드리는데 이후에 또 모멘텀이 어떻게 바뀌어 있을지 모르거든요. 그 당시 때는. 그때 다시 한번 좀 문의를 주시면은 그 이후에 좀 대응 부분에 대해서 제가 안내를 좀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YIK까지 잘 들어봤습니다. 다음 종목 가보도록 할게요. 다음 종목 필옵틱스입니다. 13,200원 매수가고요. 10% 비중이신데 물려 계시답니다. 이거 더 갈 수 있을 것 같은데 어떻게 해야 되나요? 이렇게 왔는데 필옵틱스가 오늘 종가는요. 12,590원입니다. 윗꼬리를 굉장히 길게 달아줬어요. 오늘 신고가였나요? 네, 신고가는 아니었는데요. 오늘 윗꼬리 굉장히 많이 달아주면서 13,480원까지 갔었습니다. 이런 추세라면 내일장에서도 본전가까지는 올라갈 수 있지 않을까요?
충분히 저는 이게 모멘텀을 타고 갈 수 있다고 네. 보고요. 동사도 그 AI 칩 관련된 수혜 종목입니다. 충분히 저는 이 모멘텀적인 측면으로 봤을 때는 더 가는 것이 저는 개인적으로는 맞다고 보고 있고요. 네. 근데 이제 우리가 조금 주의를 해야 될 부분들이 이 매물대들이 상단에 조금 질비해 있습니다. 제가 이제 박스권을 쳐드렸는데 이 위 부분들을 조금 소화를 하는 과정들이 조금 필요할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모멘텀의 길이가 이 부분들을 다 소화하고 올라가 줄 때까지도 조금 연속성이 있는지 계속해서 좀 관찰을 좀 할 필요가 있고요. 이것도 제가 추세 대응을 조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전일 구간이 장대 양봉으로 크게 올라왔고요. 올라오기 전에 돌파를 했었던 단기 박스권 상단인 11,000원 구간을 제가 손절 구간으로 잡아드리고요. 15,000원이 돌파가 됐었을 때는 12,000원까지도 저는 더 올라갈 수도 있다라고 보고 있기 때문에 15,000원 정도를 1차 목표가로 보시고 2차 목표가를 20,000원까지 좀 올려서 보시는데요. 15,000원이 넘어갔을 때는 당연히 좀 손절가도 좀 수정을 해줘야 됩니다. 손절가를 그때 수정을 할 때는 오늘 고점이 좀 손절가가 되지 않을까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이후에도 조금 잘 해결이 좀 안 되신다 하신다고 하면은 다시 한번 좀 종목 상담 문의를 주시면 제가 또 상세하게 좀 봐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잘 들어봤습니다. 다음 종목 가보도록 할게요. 다음 종목은 소니드입니다. 3,560원 비중 가지고 3,560원 매수가고요. 비중 15%입니다. 요즘 상승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쯤에서 손절해야 될까요? 라고 왔는데 오늘 종가가 소니드가 2,780원입니다. 지금 계속 오랜 시간 하락을 해줬네요. 요즘 들어서 이제 상승 흐름 보여주고 있는데 많은 걱정 되실 것 같아요. 이러다가 혹시 더 떨어지게 될까봐 어떻게 보세요, 소니드는? 예, 이것도 이제 지금 2차 전지와 이제 로봇 테마주들을 네. 같이 겸용을 하고 있는 종목인데요. 요 모멘텀이 저는 계속적으로 유효할 것이냐라고 물어봤을 때는 저는 약간 좀 물음표 퀘스천입니다. 조금 불확실하죠. 불확실한 모멘텀이라고 네.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을 하고 있고요. 불확실할 때는 당연히 단기 추세 자체는 좋아요. 단기 추세 자체는 상방으로 확실하게 좀 잡아준 모습을 보이고 있기 때문에 대신에 모멘텀이 불안하다고 했었을 때는 어떤 목표 가이던스를 높게 잡기보다는 좀 추세 대응을 좀 해보자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추세 손절선인 22,600원을 좀 손절가로 잡으시고 2,600원이 만약에 깨지게 된다고 했을 때는 21선까지도 좀 빠질 수가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추세 모형 자체가 깨지게 됩니다. 그랬을 때는 또 추가 매수 대응을 해야 되고 여러 가지 또 기술적인 대응을 해야 될 필요가 있기 때문에 2,600원이 깨졌을 때는 좀 정리를 보시는 것이 맞다고 보고요. 반등이 나왔을 때는 3,500원까지는 보셔도 되지 않나 이렇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소니드까지 잘 들어봤습니다. 다음 종목 가보도록 할게요. 다음 종목은 시건방진 제이지님의 종목 네오팩트입니다. 1,360원 매수가고요. 25% 비중입니다. 손절해야 되나요? 라고 왔는데 네오팩트가 오늘 종가 1,220원에 10% 하락하는 모습 보여주고 있습니다. 어제장에서는 또 윗꼬리 엄청 달아주면서 큰 상승을 보여줬었던 네오팩트였습니다. 이게 일론 머스크의 그 뉴럴링크와 관련된 종목이죠? 예, 맞습니다. 아직까지 좀 실효성이 있나요? 그런 뉴럴링크의 이런 좀 임상 실험이라든지 앞으로의 미래가 굉장히 달라질까요? 앞으로 굉장히 오래 걸릴 것이다라는 생각은 합니다. 네. 뉴럴링크에 대해서 이야기를 굳이 하자면 네. 왜냐하면 인도적인 측면도 있거든요. 분명히 윤리적인 측면도 같이 그렇죠. 넘어서야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이게 자율주행도요. 이 기술보다도 더 좀 기술 때문에 기술이 좀 부진해가지고 상용화가 늦어지는 것이 아니고 도덕적인 문제, 도로교통법이라든지 윤리적인 문제, 네. 보험적인 부분이라든지 해소돼야 될 시스템적으로 해소가 돼야 될 부분들이 상당히 많거든요. 그렇군요. 근데 이제 뭐 장기를 복제하는 그런 복제 장기라든지 혹은 이제 이런 뉴럴링크 같은 뇌 칩을 이식을 하는 경우 같은 경우는 이런 윤리적인 문제에 많이 부딪히게 됩니다. 네. 그래서 이런 시스템적인 부분들을 해소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기술이 올라온다고 해서 이것이 상용화가 돼서 매출이 나오기까지는 너무나 먼 이야기가 될 수 있고요. 네. 다만 정말 자극적인 재료가 될 수 그럼요. 있기 때문에 네. 충분히 시세는 나올 수가 있다. 근데 네오팩트가 전일에는 이런 뉴럴링크 관련된 내용이 조금 시장에 부각이 되면서 오르긴 네. 했는데 오늘 실적 악화로 다시 하락을 했습니다. 근데 제가 네오팩트를 기억을 하고 있는 게 하나가 시비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전환사채가. 또 한번 공시를 제가 한번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공시를 한번 보겠습니다. 전환사채를 검색을 제가 해보겠습니다. 네. 해보면 자, 지금 현재 나온 6회차의 전환사채 내용을 한번 보게 되면은요.
제가 그 최저 리픽싱 가격을 제가 계산을 해봤었던 기억이 나는데 지금 현재 1,516원짜리가 현재 상장된 것이 없습니다. 근데 이것을 가액 조정이라는 것을 통해서 가액을 조정을 할 수가 있어요. 이것의 가액 기준을 보게 되면은 70%로 이렇게 나오게 됩니다. 70% 안에서 이제 가액 조정을 해야 된다라는 내용이 중간에 나오게 되는데요. 이 70% 여기 나와 있습니다. 최초 전환 가액의 70%를 최저 리픽싱 한도로 한다. 이 말은 뭐냐면 이 전환사채를 통해서 이 물량을 좀 싸게 단가를 낮춰서 받아가고 싶어하는 주포들 입장에서는 이 최저 리픽싱 구간까지 가격을 맞출 가능성이 좀 있다라는 겁니다. 그렇게 되면은 지금 하락 추세로 가고 있는데 1,070원, 1,050원 구간까지도 좀 하락은 할 수 있다. 이 윗꼬리를 꾸준히 내용이 나오면서 좀 윗꼬리를 달면서 하락을 할 가능성이 있다. 뉴스가 나오면 연속성 있게 치고 가기보다는 계속해서 앞으로도 윗꼬리 패턴으로만 좀 나올 가능성이 높다. 그리고 평균 주가는 하락을 하면서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요. 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이 윗꼬리 캔들이 다시 한번 좀 등장을 해주는지 여부를 조금 관찰을 하되 하락 추세에서 이 저가를 이탈을 한다고 했을 때는 1,000원까지도 빠질 수가 있기 때문에 좀 정리를 하시는 것이 맞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저가인 1,035원을 손절가로 잡아드리고요. 반등이 나왔을 때는 이 전에 있는 그 윗꼬리 매물대의 8부인 1,400원 구간에서 좀 정리를 해주시는 게 어떤가라는 의견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오팩트까지 잘 들어봤습니다. 다음 종목 가보도록 할게요. 다음 종목은요, 코스메카 코리아입니다. 33,500원 매수가고요. 20% 비중이시네요. 목표가 얼마로 잡을까요? 라고 왔는데 코스메카 코리아 현재 차트 모양 보면 굉장히 좋습니다. 꾸준하게 상승하는 흐름 보여주면서 오늘은 또 신고가까지 썼습니다. 42,250원의 종가 마무리되고 있는데요. 어떻게 보세요? 화장품주. 코스메카가 이제 내수 시장에서에 대한 그 매출이 굉장히 잘 나오는데 네. 최근에 그 미국에서 그 K-뷰티라고 해서 좀 네. 인기가 조금 많이 올라가는 것으로 알고 정말로 있습니다. 많이 팔리나요? 예, 실제 K-뷰티 화장품들이? 그런 거 이제 조금 너무 과장하게 이야기를 할 수는 없지만 실제로 그런 어떤 판매율이 늘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네. 그래서 동사도 이제 미국 시장에 좀 진출을 한 상황이어서 이런 수혜를 충분히 받을 수 있다고 보는데요. 네. 요거를 제가 그러면은 저 공시통해서 하나만 좀 확인을 시켜 드릴게요. 분기 보고서를 한번 열어보겠습니다. 열어보게 되면은 실제로 그 매출 수주 현황을 한번 보게 되면은 내수 쪽에서 비중이 큰 것을 이렇게 확인을 할 수가 있어요. 근데 수출 쪽에서도 지금 조금씩 늘어나는 것을 이렇게 우리가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업사이드 요소는 충분히 있다라고 보고 있고요. 미국 시장에 대한 점유까지도 같이 하고 지금 내수 시장에서 벌어지고 있는 성장성까지 같이 합쳐 본다라고 하면은 네. 이 기업 분석 안에 있는 이 컨센서스가 매우 합당한 컨센서스다라고 보고 있고요. 그래서 지금은 사실 이제 이런 것들이 네. 가격적으로 다 반영이 돼가면서 가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네. 사실 여기서 얼마큼 더 오를 것이다라고 주장을 하기엔 좀 힘든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조금 장기적인 추세에서 이 전고점, 그러니까 돌파하기 전에 있는 전고점들을 이탈을 해준다라고 하면 이 추세가 또 꺾일 수가 있거든요. 가격이 실적보다 먼저 반영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네. 전고점이 깨진 경우에는 좀 정리를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손절폭이 조금 길긴 합니다만 33,000원이 깨진다고 했을 때는 이 장기 추세가 무너져 내릴 수가 있어요. 하지만 이것이 깨지지 않는다라고 했을 때는 다음 라운드 피겨인 5만 원까지도 올라갈 수 있다. 이렇게 정리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목표가는 5만 원 제시해 주셨습니다. 가격 타임세일 종목 핫딜 참여를 원하신다고요? 자, 따라해보세요. 팔로미. 첫 번째 전화 참여 02-2128-8566으로 전화주세요. 종목 상담부터 주식에 관한 모든 궁금증을 도와드릴게요. 두 번째, 핸드폰에서 카메라를 켜주세요. 화면에 보이는 QR코드를 찍어주시면 24시간 메신저 참여가 가능. 세 번째, 유튜브로도 참여하실 수 있어요. 토마토 증권통 검색하시고 실시간 라이브 채팅으로 참여 완료. 이때 구독과 좋아요는 필수겠죠? 매일 저녁 8시 종목 핫딜과 함께하세요.
네, 은지캐스터와 함께하는 15분 종목 상담 코너까지 저희 마무리가 됐습니다. 오늘 시장 참 말 그대로 오늘만 같아라라는 이야기를 하고 싶을 정도로 시장이 참 빨갛게 물들었습니다. 그런데 오늘은 앞서서 저희 상담 시간에 그 얘기를 해주셨더라고요. 반도체에 대한 단기적인 뷰를 확 바꾸겠다라는 예. 이야기를 해주셨는데 맞습니다. 그렇다면 앞으로 반도체 관련된 종목들은 계속해서 더 좋아질 것이다라고 보시는 거죠? 더 단기간 더 좋을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시장에서 반도체밖에 없다라는 인식이 크게 좀 자리를 잡을 것 같고요. 그 일견으로 앵커님께서 서두에 말씀을 해주신 SK 하이닉스가 네. 신고가를 도달을 했습니다. 신고가에 도달을 했다는 것은 또 그만큼 계속해서 신고가 랠리가 나올 수가 있다라는 측면에서도 해석을 해보면 SK 하이닉스 그리고 거기 밑단에 있는 그 밸류체인 기업들을 네. 우리가 계속해서 좀 주목을 해볼 필요가 있다. 로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네, 지금 저희 박성재 멘토님께서 얘기해주신 부분 중에 반도체밖에 없다라는 멘트에 제가 꽂혔는데 저는 여기에 살짝 의문이 드는 게요. 오늘 같은 경우에는 반도체 외에도 눈여겨볼 종목들이 상당히 많았습니다. 일단 저희가 좀 강조를 많이 했었던 초전도체도 그랬고요. 정책 관련된 모멘텀을 받고 있는 종목들도 뭐 교육주라던가 방위산업 관련된 종목들도 오늘 굉장히 잘 갔었고 너무 볼 종목들이 많다 보니까 선별하기가 참 힘든 시장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시간 주목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바로 박성재 전문가님의 기법 중에 스마트 머니 기법이라고 해서 똑똑하게 올라갈 종목들만 선별하는 기법이 있거든요. 그 기법부터 한번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스마트 머니 기법 오늘도 설명해 주시죠. 예, 스마트 머니 기법은 그 말 그대로 스마트, 똑똑한 자본이 들어올 때 우리도 같이 매수 참여를 하자라고 하는 그런 기법입니다. 자, 우리 일반적인 대중들이나 개인 투자자들이 아직 알지 못하는 재료와 모멘텀을 미리 확인을 할 수 있는 주체들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그 해당 종목의 주가 방향성에 영향을 크게 줄 수 있는 자본을 가지고 있고요. 저는 이들을 주포라고 규정을 합니다. 이 주포들이 매수 참여가 일어날 때, 매수 개입이 저가에서 일어났을 때 그 상황을 포착을 해서 같이 매수를 참여하는 기법이고요. 앞선 이런 정황들이 나왔을 때 신호가 포착되게끔 제가 포착 신호기를 만들어 놨습니다. 이 포착 신호기에 포착이 되면은 이후에 같이 타이밍을 잡아서 매수를 하는 그런 기법이다라는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고요. 이 기법의 커다란 장점은 기존의 시장에서 규격화되고 정형화된 기법들의 단점인 정책 변수나 매크로 변수에서 자유롭지 못하다라는 부분에서 완전히 배제된다라는 부분이죠. 왜냐하면 우리가 과거에도 그렇고 앞으로도 그렇고 절대 변하지 않는 불변의 법칙은 뭐냐면 결국에 주가에 영향을 가장 많이 줄 수 있는 주포들이 저가에서 매수를 한다면 결국에 이들은 고가에서 본인들이 매수를 한 단가보다 위에서 매도를 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들의 매수만 우리가 포착을 할 수 있다라고 하면은 우리는 저가 매수가 가능하다라는 이야기가 되고요. 자, 다른 말로 하면은 시장의 재료나 모멘텀이 제공이 되기 전에 선취매를 할 수 있다라는 말이 됩니다.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네. 주식시장에는 격언이 있습니다. 소문에 사서 뉴스에 팔아라. 그렇죠. 대표적인 격언이긴 한데 이것이 일반 투자자들에게 과연 가능한 매매인가에 대해서는 저는 의문이 드는 네. 게요. 일반 투자자들이 끊임없이 꾸준히 이 소문에 대한 이 잡음과 소음들을 전부 다 구별해낼 수 있을 거라는 생각을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결국에 투자를 오래 한 사람들을 보면 어디에 정착을 하냐면요. 모멘텀이나 재료나 정보가 시장에 제공이 됐을 때 그 재료가 제공이 된 상태에서 그 가공을 하고 잡음을 좀 빼고 나서 좀 구별을 해가지고 이 모멘텀이 길 것 같다라고 했을 네. 때 그 모멘텀의 중간에 올라타는 방식을 많이 채택을 하십니다. 근데 이 재료나 모멘텀 중에서도요, 짧은 경우들도 있습니다. 그쵸. 그런 경우에는 손절 매도를 하는 경우들이 있어요. 네. 하지만 이 스마트 머니 기법은 전혀 그 문제에 해당을 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재료나 모멘텀이 시장에 등장을 하기 전에 포착을 해서 같이 매수 참여를 할 수 있기 때문에 모멘텀 길이가 짧으면 짧은 대로, 모멘텀 길이가 길면 긴 대로 계속해서 보유해서 가져갈 수가 있어요. 왜냐하면 저가에서 매수를 했기 때문이죠. 일반 투자자들은 이 모멘텀의 길이 여부를
결정을 하는데 또 고민을 굉장히 많이 합니다. 하지만 이 스마트 머니 기법은 전혀 그런 고민을 할 필요가 없다라는 장점이 있고요. 제가 이 스마트 머니 기법을 2월 7일부터 가지고 나왔는데 네. 벌써부터 지금 언박싱 종목 중에서 리뷰 종목들이 굉장히 많아요. 맞아요. 어떤 종목은 100%가 넘게 올라갔고 어떤 종목들은 또 몇십 %씩 올라가는 것들을 제가 증명을 분명하게 해드리고 있습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이 스마트 머니 기법을 노란 톡방에 꼭 들어오셔서 직접 받아보시고 직접 검증을 해보시기를 제가 당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말씀해 주신 것처럼 소문을 사서 뉴스에 팔아라 이런 이야기를 저희도 참 많이 하잖아요. 그런데 소문을 알 수 있는 투자자들이 얼마나 될까 생각한다면 굉장히 소수의 투자자들만 알 수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그런 기법을 좀 포착해 주셨다고 하니까 저희는 전문가님만 믿고 따라가면 좋을 것 같은데요. 저희 매매 방법에 대해서 상세하게 알고 싶다라는 생각이 드신다면 지금 다음에 이어지는 매매 포인트에 대해서 한번 들어보시면서 옆에 보이는 QR코드 스캔하시고 노란 톡방 들어오셔서 차트 한번 다운 받아보시고 설명 들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기법, 포착 조건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를 해보도록 할게요. 예, 일봉 차트상에서 이 스마트 머니 신호가 포착이 되게 되면은요, 우리가 일단 매수 방법을 먼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좀 저렴하게 잡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이 포착 당일 이후에 포착 당일 저가까지 조정이 나왔을 때 매수를 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포착일은 주포의 개입일로 보는 날이기 때문에 이날 저가에 산다는 것은 그만큼 저렴하게 살 수 있다는 메리트가 있고요. 하지만 포착 이후에 굉장히 빨리 날아가는 경우들이 매우 많습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그런 기회 비용도 놓치고 싶지 않다 하시는 분들은 포착 당일 종가에 매수를 하거나 혹은 이후에 포착 당일 고가를 넘어갈 때 매수 참여를 하시는 방법이 있고요. 손절 같은 경우도 간단합니다. 제가 손절 추세선을 만들어 놓았는데 이 추세선을 이탈을 하면 그냥 정리를 하시면 됩니다. 자, 스마트 머니 신호와 이 손절 추세선만 가지고 있다면 이 매매 방법만 숙지해서 하시면 충분히 쉽게 좋은 매매를 할 수가 있다라는 말씀을 드릴 수가 있고요. 이렇게까지만 말씀을 드리면 이해를 못 하시는 분들이 있기 때문에 제가 예시 종목을 가지고 와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좋습니다. 네, 제가 매번 가지고 오는 네. 내용이지만 너무 성배가 된 종목입니다. 초전도체 대장주죠. 신성 델타테크인데요. 신성 델타테크가 초전도체 관련 대장주가 될 수 있었던 이유는 무엇이냐면 이 상온 초전도체인 LK99의 논문을 올린 퀀텀 에너지 연구소의 지분을 가지고 있는 RNS 벤처캐피탈 회사의 지분의 52%를 이 신성 델타테크가 가지고 있습니다. 이 내용이 언제 최초 보도가 됐냐면 작년 8월 1일입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스마트 머니의 논리를 가지고 가서 살펴보게 되면은 이 뉴스가 나가기 전에 이 내용이 보도가 될 것이다라는 것을 충분히 회사 내부 관계자들도 알 수가 있어요. 그렇죠. 왜냐하면 논문을 올리기 전에 퀀텀 에너지 연구소의 어떤 관계자들이 알 수도 있고요. 이 지분 이슈가 부각이 되기 전에 이 신성 델타테크 관련 관계자들 혹은 주포들이 충분히 알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들은 이 뉴스가 시장에 제공이 되기 전에 매집을 하려 할 것입니다. 그런 정황을 포착을 정확하게 해드리는 것을 보여드리겠습니다. 일봉 차트를 보겠습니다. 네. 자, 보게 되면은 길게 녹색 기둥 신호가 보이실 겁니다. 이것이 스마트 머니 신호라고 보시면 되고요. 최초 스마트 머니 신호가 언제 포착이 됐냐면 작년 7월 14일입니다. 근데 뉴스 발생일은 요 앞에 있는 8월 1일이에요. 자, 그러면은 다시 포착일로 가서 포착일 왼편을 보시게 되면 주가 등락률과 거래량이 없습니다. 근데 포착일 이후부터 거래량들이 늘어나요. 그러면 이 포착일 이후에 뉴스 발생일 이전에 나온 이 거래량은 우리가 주포의 거래량이다라고밖에 해석을 할 수가 없는 것이죠. 그래서 만약에 이 포착일에 매수를 하셨다면 이 노란 추세선이 손절 추세선입니다. 이 손절 추세선을 이탈을 하지 않고 저점에서 주포들이 개입을 했기 때문에 이 커다란 시세를 누릴 수가 있었다. 이런 말이 되고요. 포착일로부터 현재까지 1,400%가 넘는 수익을 와.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네, 좋습니다. 신성 델타테크 지금 1,400%라는 수익이 참 놀라우실 것 같습니다. 초전도체 관련된 종목들 중에서 가장 좀 주목을 받고 있는 종목이 아닐까 싶은데 오늘 시장에서도 또 초전도체 관련된 종목들이 날았던 하루였습니다. 어제 또 이야기를 해주신 부분 중에 21선의 이탈 여부를 한번 꼭 지켜봐야 예. 된다라는 이야기를 해줬는데 오늘 같은 경우에는 어제 하락했었던 종목들이 다시 한번 상승 기조를 이어가는 종목들이 다수 있었습니다. 여기에다가
추가적으로 저는 한 가지 질문을 더 드리고 싶은 예, 게 예. 오늘 한 가지 종목이 더 추가가 됐잖아요. 예, 맞습니다. 배우 최수종 씨의 소속사가 이제 초전도체 사업에 뛰어들겠다라는 이야기가 나오면서 아센디오가 30% 상한가를 꽉 채워냈거든요. 예. 저는 여기서 궁금한 게 사업에 뛰어든다는 그런 발언, 그런 공지 하나로 이렇게 주가가 널뛰어도 되는 건가요? 그렇게 따지면은 우리 초전도체가 실제로 지금 완전히 상온 초전도체가 개발이 돼서 실적이 나오는 건 아니지 그쵸. 않습니까? 충분히 자극적인 소재입니다. 이 소재가 신의 소재라고 이야기가 될 만큼 네. 초전도체가 상온 초전도체를 만약에 개발을 한다고 했을 때 기존의 2차 전지의 충전 방식이라든지 배터리 소재라든지 이런 부품들이 아예 다 뒤집어질 수가 있습니다. 네. 산업 전체가 굉장히 자극적인 재료가 되기 때문에 충분히 그런 내용만으로도 충분히 초전도체 관련 테마주로 속할 수가 있다. 왜냐하면 시장은 항상 비이성적인 행태로 움직인다. 이 부분들을 꼭 기억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변동성에는 유의해야 되지만 얼마든지 움직일 수 있는 뉴스였다라는 점 확인을 하시면서 오늘 그러면 저희 리뷰 종목 중에 서남 한번 체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서남이 어제 또 급락을 보여줬지만 오늘 다시 한번 기지개를 펴는 듯한 모습을 보여줬었어요. 그래서 현재까지 누적 수익률이 164%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서남 종목 리뷰 한번 해볼까요? 예, 이거를 서남을 제가 계속해서 리뷰를 드리고 있는데 오늘 좀 대응 방법에 대해서 조금 알려드리고 싶어서 이야기를 좀 가져왔습니다. 네. 현재 이제 아래서 보유하신 분들은 지금 편하게 수익 중이실 그쵸. 겁니다. 이분들은 8,000원에서 7,500원을 이탈을 했을 때는 그냥 좀 정리를 해주시는 게 맞다라고 보고요. 위에서 참여하신 분들이 매우 많을 것 같습니다. 네. 이분들 같은 경우도 손절가를 8,000원 정도 잡으시고 목표가는 전일 고점을 좀 보시는 게 어떤가라는 생각을 해요. 아직 모멘텀이 끝나지 않았습니다. 다음 달에도 나올 모멘텀 재료들이 분명하게 산재해 있기 때문에 충분히 올라갈 여지도 있다라는 말씀을 드리는데요. 저희 스마트 머니 신호는 이 종목을 12월 19일에 포착을 했습니다. 네. 그리고 포착 이후에는 매집이 나와요. 제가 이 공식을 이야기를 드리는데 스마트머니 신호가 포착이 되는 날은 그날은 주포의 개입이 시작된 날입니다. 그날 이후로부터 당연히 주가를 더 올리기 위해선 물량을 많이 모으는 매집이 나오고요. 이후에 급등이 나오게 되죠. 그래서 제가 2월 8일에 이 종목을 언박싱 종목으로 이야기를 드린 이유는 네. 다음 달 초 3월 4일에서 3월 5일에 발표될 내용이 하나 있는데 그 내용을 앞두고 나온 스마트 머니다라는 해석을 했던 겁니다. 네. 근데요, 이 차트를 한번 잘 보시면 거래량이 어디가 가장 많이 나오냐면 고점에서 많이 나와요. 제가 서두에서 설명드렸듯이 그 대부분의 시장 참여자들은 이 모멘텀과 재료가 시장에 제공이 되고 나서 이 모멘텀의 길이를 보고 접근을 하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이 거래량들이 이렇게 나올 수가 있는 것이거든요. 하지만 이 스마트머니 기법을 사용을 하시게 되면 이 밑에서 미리 잡아놓을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고가에서 아무리 변동성이 크더라도 네. 이 스마트머니 신호를 포착을 하고 매수를 한 사람이라면 제가 언박싱 종목으로 가져왔을 때 매수를 하신 분이라고 한다면 지금 굉장히 편안하게 볼 수가 있는 거예요. 그쵸. 8,000원을 이탈을 해가지고 그냥 정리를 하더라도 수익인 게 맞고요. 맞아요. 그리고 전일 고점까지 올라가더라도 수익인 게 맞습니다. 그래서 이 스마트 머니 신호는 꼭 다들 좀 받아가셨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제가 꼭 강조를 드리고 싶습니다. 네, 좋습니다. 대응 전략 꼼꼼하게 해주셨네요. 서남이라는 종목 지금 수익 보신 분들이라면 정말 높은 수익 보고 계실 텐데 먼저 축하드린다는 말씀 다시 한번 전해드리면서 이 종목에 대해서는 어제의 고점 부근이었던 12,650원 다시 한번 목표가로 잡으시고요. 손절 라인은 이제 익절이라고 표현하겠죠. 8,000원으로 잡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사실 이 종목이 1차 목표가가 5,800원이었기 때문에 저희가 손절 라인으로 제시되는 금액도 충분히 수익 구간이라는 점 다시 한번 체크하시기 바랍니다. 다음 종목 넘어가 보도록 할게요. 2월 15일에 조금 특이한 관점으로 갖고 오셨던 종목이었어요. 매드팩토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당시에 이 종목이 바닥 신호에 유상증자가 나왔다라고 예. 표현을 해주셨거든요. 맞습니다. 이 종목이 이제 20% 가까운 수익을 보고 있는데 어떻게 보면 좋을까요?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이 매드팩토라는 종목을 제가 좀 말 그대로 그쵸. 독특한 관점에서 가지고 왔는데, 자, 우리 스마트 신호를 한번 보시죠. 자, 네. 보시게 되면은 쭉 우하향을 하고 있었습니다. 우하향을 하는데 스마트 머니 신호가 포착되고 방향성이 바뀌었어요. 자, 이 스마트 머니 신호가 굉장히 좀 좋다. 바닥을 좀 확실히 잡아주는 신호가 된다. 네. 정말로 똑똑한 자본이 들어온다라는 것을 증명을 해주는데 여기에 어떤 재료들이 있었냐면 유상증자 상장일입니다. 이 당일이. 자, 시장에서 유상증자를 참여를 했었던 그 개인들은 증자 당일에 당연히 매도 물량을 좀 내뱉을 수밖에 없고요. 근데 그 매도 물량을
받아내는 똑똑한 자본이 네. 있다라고 한다면 그게 바닥이 되는 경우들이 더 많다라는 겁니다. 실제로 제가 이 종목 재료로만 움직이는 종목들의 사이클에 대해서 지난번에 설명을 드렸는데요. 그 관련해서도 이런 독특한 관점, 비슷한 관점에 있는 종목이 있으면 제가 또 언박싱 종목으로 소개를 드릴 겁니다만 보통 바닥을 잡아주는 신호에서 이 유상증자가 나오는 경우가 많은데요. 네. 이 유상증자 상장일에 스마트머니가 들어왔다는 것은 확실한 바닥이다. 그리고 유상증자 물량을 받아냈었던 그 매물대부터 보통 2배까지 올라가서 박스권을 장기적으로 그린다라는 그 과거 데이터까지 말씀을 드렸어요. 그래서 매집을 했었던 7,000원 구간에서 14,000원 구간까지는 좀 길게 박스권이 형성될 수 있을 거다. 그래서 10,000원대에서 제가 소개를 드리면서 올라갈 폭이 더 있다라는 말씀을 드렸는데 역시나 이렇게 올라가 준다라는 것을 확인시켜 드릴 수가 있고요. 어떤 내용들이 있었는지 간단하게 좀 살펴보자면 백도서팁에 대해서 임상 3상이 좀 진행이 되고 있고 여기에 대한 기술 이전에 대한 적극적인 추진 내용이 나오고 있는데 아직 명확하게 나온 내용은 없습니다. 충분히 좀 기대가 되는 재료가 하나가 있다라는 이야기가 되고요. 핵심적인 부분은 바닥 신호로 보이는 유상증자에서 스마트머니가 들어왔다라는 부분입니다. 네. 그래서 정말로 이 바닥에서 정확하게 잡아주는 이 스마트머니 신호를 갖고만 있으신 분들은 이런 내용들 다음에 똑같은 케이스들이 나왔을 때 똑같이 유상증자가 나오고 그날 스마트머니가 포착이 된다고 했었을 때는 저가에서 충분히 매수를 할 수 있는 좋은 기법이다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제가 지난주에 정확하게 일주일 전이죠. 추천을 드렸었던 매수 가격인 1,380원으로부터 17%가 넘는 수익을 기록을 했다로까지 정리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지금 KRX 헬스케어 지수 종목 중에 상승률 1위 종목이라고 합니다. 매드팩토의 지금 수익률 20% 가까이 바라보고 있으니까요. 이러한 종목들 미리미리 포착하고 싶다. 그리고 나는 종목을 미리 선점을 해서 좀 높은 수익을 바라보고 싶다라는 생각이 드신다면 지금이라도 옆에 보이는 QR코드 스캔하시고 노란 톡방 들어오셔서요. 다양한 종목들에 대한 이야기 들어가셨으면 좋겠습니다. 다음 종목 체크해 보도록 할게요. 2월 16일에 저희가 추천을 받았던 레이크 머티리얼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4거래일째 연속 상승을 보여주고 있는데 재료가 너무 좋아요. 일단 오늘 좀 주목을 받았던 반도체로도 연결고리가 있고요. 여기에다가 또 2차전지 쪽에서 전고체의 중요성을 얘기를 해주셨는데 그쪽이랑도 또 교집합이 되잖아요. 예, 맞습니다. 어떻게 보셨을까요? 말씀 그대로 이 전고체 배터리에 대한 내용들도 계속 좋게 부각이 네. 됐고요. 그리고 그 당시 때 제가 전고체 배터리 종목을 또 하나 소개를 한 게 있는데 그 종목도 사실 오늘 목표가까지는 가진 않았는데 그래요? 시세가 또 굉장히 세게 나와줬거든요. 그래서 이 전고체 배터리 쪽에 대한 재료가 우리가 아직 정확하게 확인이 된 건 없습니다. 왜냐하면 미래의 반도체로 또 지목을 했다 이런 내용들이 좀 올라오고 있긴 하지만 정확히 어떤 핵심적인 재료가 아직 등장을 해주지 않았기 때문에 스마트머니 신호가 어떤 재료를 기반으로 미리 포착이 된 건지는 아직은 알 수 없지만 네. 충분히 포착일로부터도 좋은 시세가 나와줬다라고 보고요. 포착 당일 이후에 제가 이 보라색 화살표 표시 보이시죠? 이날 제가 스마트머니 신호 포착 종목, 언박싱 종목으로 소개를 드렸습니다. 네. 어떤 내용들이 있는지 다시 한번 좀 살펴보도록 할게요. AI 반도체 쪽에 대한 모멘텀도 분명히 있고요. 네. 이 반도체와 솔라 소재에 대한 이 업사이드에 대한 부분들을 제가 굉장히 크게 강조를 했었습니다. 레이크 머터리얼즈 자체가 굉장히 좋은 기업인 게 이 솔라 소재를 납품을 하는 이 태양전지 쪽에 대한 시장 점유도 한 50%가 넘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고요. 반도체에 제가 이야기를 드렸을 때 하프늄에 대한 이야기들을 드렸습니다. 이제 반도체가 나노 단위로 점점점 낮아지고 있어요. 지금 뭐 이제 14나노, 10나노 이야기까지도 나오고 있는데 보통 16나노 위에서 있는 그 전구체 하이케이 소재에서는 지르코늄이 쓰였지만 16나노 밑으로 내려오면서 하프늄으로 바뀌고 있다라는 이야기를 드렸는데 하프늄이 기존에는 일본의 아데카사에서만 만들어낼 수가 있었지만 일본과 우리와의 그 관계가 조금 단절이 되면서 좀 국산화 작업을 위해서 삼성전자는 DNF에 투자를 해서 이 하프늄 공장을 증설을 했고요. 이 레이크 머터리얼즈는 SK 하이닉스 쪽에다가 납품을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SK 하이닉스 지금 주가 좋죠? 그쵸. 방향성이 좋습니다. AI 모멘텀을 받으면서 이 밑단에 있는 밸류체인 기업들도 충분히 수혜를 볼 수가 있고 이 하프늄에 대한 시장 성장성도 매우 높을 것이고 솔라에 대한 매출 성장도 앞으로 더 좋아질 것이다. 여기에 고체 전해질 핵심 원재료인 황화 리튬을 또 생산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 전고체 모멘텀도 같이 받을 수 있다. 네. 여기서 어떤 재료가 뜰지 모르지만 맞아요. 재료가 나올 구석들이 너무 많습니다. 그래서 이 스마트머니가 신호가 포착이 되고도 지금 꽤 올랐지만 아직 재료가 등장을 해주지 않았기 때문에 어떤 재료가
자료가 나올지 계속 좀 관찰을 하면서 보유하신 분들은 계속해서 좀 끌고 가보는 전략을 제가 권해드리고 싶습니다. 이렇게 제가 한 가지만 더 말씀을 드리자면 네. 스마트 머니 기법이 정확하게 이렇게 잘 잡아냅니다. 제가 이 스마트머니 기법을 갖고 온 지 얼마 안 됐는데 상당히 많은 리뷰들을 해드리고 있어요. 그쵸. 그만큼 단기간 안에 시세가 나오는 것들을 다 잡아내고 있습니다. 꼭 이 기법을 직접 가져가셔서 검증을 해보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자신감이 가득 실려 있는 게 보입니다. 이만큼 이 스마트 머니 기법이 여러분들에게 수익을 확실하게 챙겨주는 기법이다라는 이야기를 해주셨으니까요. 이러한 내용까지 참고하셨으면 좋겠고요. 옆에 보이는 QR코드 반드시 스캔하시고 노란 톡방 들어오셔서 기법 다운 받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추가적으로 조금 전에 지난번에 설명드렸던 다른 종목도 한 가지가 더 있다라고 해서 제가 한번 찾아봤는데 한농화성도 오늘 단기간에 8%가 넘는 수익률 고점까지 만들었다는 점 체크하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럼 오늘의 언박싱 타임으로 한번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바로 반도체 관련된 종목 중에 한 가지를 들고 오셨는데 예, 맞습니다. 반도체 쪽 아까 전에 정말 강하게 갈 것이다라고 예. 보셨잖아요. 그 수많은 종목들 중에서 오늘 들고 오신 종목은 어떤 종목인가요? 윈팩이라고 하는 네. 종목입니다. 역시나 그 연결고리들이 진하게 있다라는 이야기를 드리고 싶고요. 최근에 그 삼성전자가 반도체 패키징 MUF 도입을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되게 좀 핵심적인 또 포인트가 되고요. 또 삼성전자가 뭐 지난달에 실리콘밸리에 3D DRAM R&D 네. 조직을 또 신설을 했습니다. 이런 부분들도 동사에 어떻게 또 좋게 연결이 되는지 또 뒤에 설명을 드릴 거고요. 엔비디아의 그 HBM 관련된 그 패키징을 또 공급을 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도 이 동사가 굉장히 또 직수혜를 받을 수 있다라는 측면에서 제가 하나씩 재료들을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보게 되면은요, 패키징 테스트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패키징 쪽 매출이 상당히 크게 점유율을 차지하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특히 이제 동사를 보실 때는 이 패키징 쪽의 사업이 좀 잘 진행이 되고 있느냐, 또 성장 업사이드 요소들이 있느냐 여부가 굉장히 중요하다, 이런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죠. 자, 다음 페이지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보게 되면은 MUF, 그 몰디브 언더필이라고 하죠. 삼성전자가 이 패키징, 반도체 패키징에 이 몰디브 언더필 소재를 도입을 좀 추진을 하고 있다. 요게 최근에 지금 되게 또 뜨거운 감자로 떠오르고 있는데요. 삼성이 새로운 소재 적용을 검토를 하는 것은 공정을 개선하고 생산성을 높이려는 시도다. 왜냐면 SK 하이닉스도요, HBM2 2세대까지는 NCF를 썼습니다. 하지만 이 3세대로 넘어오면서 이 몰디브 언더필로 바꿔서 전환을 했기 때문에 삼성전자도 열심히 따라가려는 모습을 보인다. 자, 이따가도 설명을 드리겠지만 이 삼성전자가 이 로봇 쪽과 AI 사업에 되게 진심인 것을 알 수가 있거든요. 그런 과정 중에 하나다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다음 페이지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실제로 윈팩이 이 몰디브 언더필 공장을 적용을 한 패키지 개발 이력을 보유하고 있고요. 동시에 삼성전자를 고객사로 두고 있습니다. 자, 그 이력을 한번 보게 되면 21년도에요. 그 DDR4 플립칩 패키지를 개발을 할 때 이 몰디브 언더필 공법을 실제로 적용을 한 이력이 있고요. 자, 그렇기 때문에 요 내용들 삼성전자가 몰디브 언더필 소재로 전환을 하면서 이 패키징 쪽을 이제 바꾸고 있다, 전환을 하고 있다라는 것은 윈팩의 직접적인 업사이드 수혜가 될 수 있다로 우리가 해석을 해볼 수도 있습니다. 자, 다음 페이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특히 이 HBM 수요가 늘게 되면은요, 이 어드밴스드 패키징 기술 변화의 역할을 하는 후공정 업체들의 수익성이 개선이 됩니다. 또 삼성전자가 엔비디아 HBM3와 함께 첨단 패키징 서비스를 1급 공급을 하는 방안도 추진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 패키징적인 부분에서 당연히 수혜를 윈팩이 받아갈 수가 있다라는 내용으로 해석을 할 수가 있고요. 엔비디아 효과가 지금 시장에 지배적입니다. 그래서 연관돼서도 갈 수가 있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이 3D 3차원, 이게 꿈의 메모리라고 불리는 이 3D DRAM 기술에 대한 개발에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실리콘밸리에 실제로 이 팀을 조직을 신설하기도 했고요. 이렇게 되면 3D에 대한 패키징 부분들도 업사이드 요소로 볼 수가 있다. 윈팩은 삼성전자의 고객사다. 이렇게까지 말씀을 드리고 우리가 스마트 머니 기법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보게 되면은 포착 된 지 얼마 안 됐어요. 그러네요. 2월 20일에 스마트 머니 신호가 포착이 됐습니다. 자, 보시게 되면은요, 이 포착일 이전에 주가를 보시게 되면은 주가는 등락이 있었지만 이 거래량이 많이 없었습니다. 하지만 포착일 이후에 이렇게 거래가 들어오는 모습들을 우리가 이렇게 확인을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포착, 매수 개입일, 그다음에 매집,
그다음에 이제 급등 이 공식을 기준으로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이 엔비디아 관련돼서 좋은 내용이 충분히 나올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삼성전자와 이제 그 MUF 쪽 관련된 그 도입을 하는 부분에 대해서도 추가적인 내용이 충분히 나올 수가 있거든요. 어떻게 보면 지금은 소문 단계라고 해석을 할 수도 있는데 이 스마트머니 신호가 포착이 됐다라는 것은 미리 선침해를 할 수 있는 기회로 저는 해석을 하고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 윈팩에 대한 결과도 저는 좋게 나올 가능성이 매우 높다. 업사이드 요소도 갖추고 있고 재료가 나올 구실들도 많기 때문에 굉장히 좋게 보고 있는 종목이다. 까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첫 번째 종목 윈팩에 대해서는 MUF 기술 자체가 아직 소문 단계다라는 점에 주목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추가적인 이슈가 언제든지 터질 수 있기 때문에 이에 대해서 조금 긍정적인 방향으로 기대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다음 종목 체크해 보도록 할게요. 에이테크 솔루션 들고 오셨는데 조금 전에도 삼성전자가 AI와 그리고 로봇의 진심이다라는 이야기를 해주셨는데 이 종목은 로봇이랑도 사실 연결이 되는데 작년에 이 종목이 한참 핫했을 때 기억을 해본다면 자율주행 차량 연동이 되게 많이 됐던 걸로 기억이 나거든요. 맞습니다. 이 종목 지금은 어떤 부분이 가장 중요할까요? 동시에 같이 가지고 있다. 오. 이 동사가 이제 자율주행 핵심인 라이다 센서를 그쵸. 공급을 하고 있는데 여기 이제 로봇에서도 같이 사용을 할 수가 있다라는 부분이고 그렇기 때문에 이 삼성전자가 이 M&A에 대한 부분의 이야기가 나올 때 로봇 산업에 되게 주목을 많이 하고 있거든요. 동사도 저는 후보가 충분히 될 수 있다라고 오. 보고 그 뒤에서 제가 설명을 네. 상세하게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라이다입니다. 말 그대로 핵심 재료는 라이다고요. 이 스마트카 도입 제품 기술 개발을 계속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대기업 로봇 투자 확대로 이 자율주행 로봇에 관련된 수혜로 그쵸. 제가 지금 보고 있는 것이고요. 이 삼성전자가 이제 본격적으로 M&A를 한다고 하는데 이 부분들을 제가 또 뒤에서 설명드리겠지만 이 부분에 대해서 충분히 수혜가 있을 수 있는 게 동사는 항상 이 삼성전자에 대해서 삼성전자가 이제 그 M&A를 한다라고 했을 때마다 굉장히 대장주로 항상 부각을 받았었던 그래요? 종목이에요. 2020년도 때도 그랬고 2019년도 때부터도 계속 그런 부분들 때문에 주가가 급등이 나왔었던 케이스거든요. 네. 최근에는 로봇 이야기들이 너무 많이 나오다 보니까 조금 멀어진 감이 있지만 여전히 그 M&A에 대한 가능성도 충분히 가지고 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 다음 페이지를 보고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동사는 삼성전자가 지분을 16% 가까이 이미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M&A를 했을 때는 좀 대상이 될 수 있다라는 이야기를 하는 것이고 에이테크 솔루션의 그 라이다 기술에 굉장히 좀 의존을 많이 하고 있기 때문에 또 앞으로 더 의존을 해야 될 겁니다. 이 자율주행 로봇에 대해서. 그렇기 때문에 M&A 대상이 될 수도 있다라는 것이고요. 자, 보시면은 이 삼성전자의 주주 환원 정책을 보시게 되면은 이제 어떻게 우리가 기업이 성장을 해 갈 것이냐에 대한 의무 공시를 하게 됐을 때는 여기 내용이 나온 것을 보시면 2024년에서 26년 3개년 기존 주주 환원 정책 유지 이야기가 나오면서 대상 기간 종료 이전이라더라도 M&A 추진을 하겠다. 이런 내용이 들어가 있어요. 조금 있으면 이제 기업 밸류 프로그램 이야기가 나오게 될 텐데 그 관련해서도 M&A 관련된 내용이 다시 한번 부각이 되는지 이것도 중요한 관전 포인트가 될 수 있을 것 같고요. 다음 페이지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어쨌든 삼성전자 최근에 나온 내용입니다. 이 뉴 삼성 전환을 위해서 M&A를 통해 보안, 지배구조 투명화로 미래에 선제적으로 대비하는 것이 필요하다. 이런 내용이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네. 자, 여기서 핵심입니다. 에이테크 솔루션은 이 라이다와 같은 스마트카에 도입될 제품을 개발하고 판매를 하고 있고요. 삼성전자가 지분을 가지고 있다. 이것이 핵심입니다. 작년 5월입니다. 작년 5월에 그 삼성전자가 그 5월에 운전자 무개입 주행 시험에 성공을 했다라는 소식이 그쵸. 있었거든요. 네. 예, 요 내용이 나오면서 사실 라이다가 굉장히 핵심적인 맞아요. 내용이기 때문에 요 내용 때문에도 사실상 에이테크 솔루션이 굉장히 강하게 올라간 그쵸. 바 있습니다. 근데 지금 보면은 뭐 AI 뭐 이제 자동차 뭐 시트 관련주들이라든지 반도체라든지 이런 2차 전지라든지 이런 쪽은 강세를 보이고 있는데 약간 자율주행 쪽이 좀 뜸한 부분들이 있거든요. 저는 여기서 좀 연관된 재료가 좀 나올 수도 있지 않을까라는 기대감은 하고 있습니다. 그런 목적의 스마트머니가 들어오지 않았나라는 생각을 개인적으로 하고 있고요. 그리고 12월 4일에 작년 12월 4일에 서울시에서 자율주행 레벨 4단계의 고도 자율화에 해당되는 운전기사가 주행에 관여하지 않고 심야 정기 자율주행
자율주행 버스를 첫 운행을 했다라는 소식이 전해졌어요. 자, 주목을 해봐야 되는 게 4단계입니다. 이 자율주행 4단계부터 상용화가 되게 되면은 제조사 책임이 되거든요. 네. 사실. 근데 4단계 이하로 지금 계속 상용화가 4단계부터 출시가 되지 않는 이유들은 제조사가 어느 정도 지금 기술에 대한 책임을 좀 회피하는 부분이 있는데 이 4단계에 대해서 성공을 했다라는 이런 내용들은 사실 이제 자율주행의 핵심적인 그 라이다를 제공을 하는 이 에이테크 솔루션 입장에서는 정말 굉장히 좋은 전망 포인트다라고 저는 볼 수가 있고요. 그만큼 기술에 자신이 있다라는 거예요. 자신이 있고 실제로 삼성이 지분을 15%나 가지고 있을 정도고 M&A 이야기가 나올 때마다 여기에 항상 집중이 되는 거 보면은 그만큼 이 기술에 대한 의존을 많이 하고 있다라는 생각을 저는 하고 있습니다. 자, 다음 페이지를 한번 또 네. 보고 설명을 드릴게요. 보면은 이제 최근의 뉴스입니다. 최근 뉴스인데 20일입니다. 20일에 이사회에서 로봇 전문가인 조혜경 한성대학교 교수를 신임 사회이사로 내정을 했다. 최근이죠. 최근입니다. 네. 2월 20일입니다. 자, 로봇 사업에 진심을 보이고 있다. 개편을 하고 있는 겁니다. 인사들도. 자, 그러면서 또 이제 자율주행 로봇 스타트업인 뉴빌리티에도 30억 원, 되게 작은 규모지만 투자를 한 바 있거든요. 그러니까 삼성전자가 지금 적극적으로 이 로봇 관련 산업에 대한 투자, 그리고 또 M&A에 대한 그런 관심도를 굉장히 높게 보고 있어요. 그리고 실제로 관련된 전문가 인사를 지금 사내 이사로 들였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사업에 대한 내용들이 또 부각을 할 수가 있는 것이고요. 요 뉴빌리티가 사실 라이다를 사용하지 않는 그런 외부 그 카메라 센서 기술을 통해서 이런 자율주행 로봇을 만드는 회사인데 여기에 저는 라이다와 같이 합성을 해가지고 조금 더 좋은 시너지를 내려고 하는 목적이 아닌가 생각을 하고 있고요. 다음 페이지를 보겠습니다. 자, CES 2020에서 처음 공개한 볼리죠. 이제 AI 캠페니어인 이 볼리가 지난달 다시 소개가 됐습니다. 이 로봇 사업을 계속해서 확장을 하고 있는데 이것들을 다시 소개를 하고 있는데 이 볼리 같은 경우가 이제 자율주행을 통해서 이제 사용자가 부르면 오고 가는 이제 그런 시스템으로 기반으로 움직이고 있는데 이 볼리도 라이다 기반의 공간을 매핑하는 능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로봇 관련돼서도 이 라이다가 굉장히 쓰임새가 높다라는 말씀으로 정리를 하고요. 네. 우리가 스마트 머니 신호를 확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보시게 되면은 마찬가지로 이틀 전인 2월 20일에 포착이 됐어요. 로봇 관련 인사를 초빙을 했을 때 스마트 머니가 그러네요. 포착이 됐는데 그러면은 인사를 같이 드린다라는 것은 조만간 어떤 내용들을 발표를 할 수도 있지 않을까라는 기대감을 괜히 또 하게 되는 부분이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 스마트 머니의 의미를 또 좋게 해석을 하는 그런 종목이다까지 제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삼성전자가 이슈가 있을 때마다 같이 언급되는 종목입니다. 에이테크 솔루션까지 매수 전략 화면으로 만나보시죠. 네, 어제는 경계감이 가득했지만 오늘은 엔비디아가 가져다준 호실적에 기쁜 하루를 보낼 수 있었습니다. 내일은 이제 주 마지막인 또 금요일입니다. 금요일 시장은 또 어떻게 흘러가게 될지 저희 QR코드 통해서 노란톡방 들어오시면요. 시장에 대한 대응 전략 아주 꼼꼼하게 드리고 있으니까요. 방송 끝난 이후에도 QR코드 통해서 반드시 참석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저희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